해바람 텃밭 운영사에 대해서 김태분 선생님 발표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해바람 텃밭 활동가 김태훈입니다. 아시는 분이 많으니까 좀 기분이 좋기도 하면서 모르시는 분이 많이 와야 홍보가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해바람 텃밭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해바람 텃밭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해바람 텃밭, 우리가 요거 뒤에는 송풍구가 있어요. 그래서 바람도 많이 나오고 시끄러운 그 부분을 이렇게 팔레트를 이용해서 저희가 벽화를 그려서 이렇게 해바람 텃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자, 해바람 텃밭을 소개하자면 첫 번째 소개를 하고 공간 소개, 프로그램, 그리고 저희가 하는 나눔, 그리고 방문하는 것, 홍보하는 것 이렇게 짜봤습니다. 여기 해바람 옥상 텃밭은 많이 여기저기에서 보면 저희 옥상 사진이 많이 다니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어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좀 드물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타가 났는데요. 2021년입니다. 제가 2001년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 남촌 농산물 도매시장 과일동 채소동이 있고 과일동이 있는데 저희가 과일동 옥상에 이제 소리가 나나요? 4,716제곱미터 규모 규모로는 엄청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농업 공간 조성 여기 2021년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7월부터 이 디자인 그리고 회의를 거쳐서 저희가 7월부터 시작을 해서 옥상 텃밭으로 생태 교육 문화 체험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해바람 텃밭 여기는 기후 대응이기, 자원순환, 녹지 형성, 생물 다양성, 지역 사회의 나눔 등을 실천하는 생태 전환 옥상 텃밭입니다. 왜 그런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바람 텃밭 공간을 소개하자면요. 제가 서 있는 오른쪽 이쪽에 보면 다빈치 터널이 있잖아요. 여기 다빈치 터널로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여기가 업무동입니다. 업무동에서 2층으로 가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면 해바람 텃밭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만나게 되는 곳이 바로 다빈치 터널입니다. 다빈치 터널을 지나서 나뭇잎 텃밭 그리고 맨 끝에 있는 먹거리숲 사냐초 텃밭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조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은 열쇠구멍 텃밭이 연결되어 있는 허브정원 그리고 지오대식동 그리고 태비관이 있고 하늘물 저금통 지렁이 하우스 이렇게 저희가 공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빈치 터널 사계를 담았으면 좋겠는데요. 겨울철은 제가 생각을 했고요. 봄, 여름, 가을 다빈치 터널을 이렇게 사진에 올렸습니다. 저희는 이 공간이 굉장히 소중한 공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다빈치 터널이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기 힘들거든요. 옥상이라서 그늘이 진짜 1도 없습니다. 근데 그 그늘이 유일하게 그늘을 생성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다빈치 터널이기 때문에 다빈치 터널에 사활을 겁니다. 봄에는 얘네가 최대한 빨리빨리 올라가야지 저희가 이 안에서 프로그램을 하니까요. 그래서 30분이 지나면 요즘 햇빛이 엄청 강하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고요. 하나도 없는 공간에서 점점 올라가고 올 여름에는 이렇게 수북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안에서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밖을 보니까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의자에 앉아서 이 사진을 밖을 찍었는데 화질이 안 좋다는 게 통탄한 일입니다.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 나뭇잎 텃밭인데 아까 제가 할 때 생태전환 그리고 생물의 다양성을 이야기해드렸는데요.
여기 보면 상추가 있는데 저희는 여기에서 생산되는 옥상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을 기부를 합니다. 나눔. 그래서 많은 것을 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보러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채소들을 상추도 한 가지 종류가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많은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하게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오이 공간 활용을 했습니다. 여기가 넓은 것 같으면서도 넓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서 해서 했는데 여기에도 이제 저희가 자원순환을 위해서 대나무로 했거든요. 네, 대나무를 이용해서 했고요. 이렇게. 그리고 겨울에는 해 바람이라서 여름에는 해가 뜨겁고 그리고 겨울철에는 바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겨울을 지나고 나면 해바람 옥상 텃밭에 있는 이 흙이 절반은 유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멀칭을 다른 농작물에 사용했던 콩대나 그런 걸 이용해서 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거리숲, 사냐초 이런 이용해서 올해부터 올해 이제 제가 여기 소개시켜드린 거는 2024년 기점으로 모든 걸 소개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토종학교 텃밭을 옥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한 거는 뭐냐면 교잡을 막자 그거를 위해서 여기서 토종학교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여기 허브정원, 지오대식도 그리고 여기 퇴비간 그리고 요거는 발촉감놀이 그리고 하늘풀 저금토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이용하고 있고요. 요 퇴비간은 저희한테 아주 소중한 공간인데 처음에 이렇게 시작할 때 3개를 시작했다가 여기에서 다 나오는 아까 나뭇잎 텃밭 그리고 다빈치 터널 그런 데서 모든 나오는 그런 것들을 이 퇴비간에서 다 우리가 발효를 시켜야 되고 다시 재사용하고 해야 돼서 퇴비간을 지금 이렇게 3개짜리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바람 텃밭에서는 연간 50회기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해바람 텃밭 정원사를 활용을 하는 것과 청소년 텃밭, 토종학교, 시민특강, 시니어, 그리고 방문자들 이런 것 위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바람 텃밭 정원사는 이 넓은 공간을 지금 활동가 2명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손길이 다 가지 못해요. 그래서 텃밭 정원사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철거부터 다시 오이망을 이렇게 씌우는 것 그런 것들을 모두 정원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이렇게 가을에는 또 철거까지 다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런 모든 것들은 텃밭 정원사들과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일만 시키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삽목이라든지 꽃꽂이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이 옥상에서 나오는 재료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활동을 저희가 될 수 있는 한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텃밭 토요일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렇게 텃밭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남은 것을 이용해서 멀칭까지 같이 합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이제 이렇게 요번에 수료생이 좀 작긴 했는데요. 또 마지막 수료날 요때 이제 안 온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수료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냐초 텃밭, 먹거리 숲 여기에서 토종학교를 진행해서 여기 다양한 감자가 있는데요. 이거보다 더 많은 한 6종류 정도가 이렇게 저희가 수확을 했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이런 먹거리 숲에서 나오는 그리고 콩도 토종콩을 이것보다 한 8종류 정도 이렇게 다양하게 심었습니다. 그리고 채종하는 것 이렇게 채종하는 프로그램까지 해야지 이분들이 씨앗을 파종하고 마무리 수확까지 하는 것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시니어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꽃꽂이도 하고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투어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좋은 게 시니어분들과 아이들이 위험해서 노출되지 않아서 너무 좋은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니어분들이 휠체어를 타고서 여기를 투어를 할 수 있다는 게 커다란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아주 큽니다. 자, 그리고 여기 시민특강이 요번에 저희가 많이 진행이 됐는데요. 아까 다빈치 터널에서 나오는 수세미를 활용해서 수세미 그리고 미용 이렇게 세안을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했고요. 시민특강이기 때문에 초등학생 자녀분들과 같이도 하고 해서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시민특강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했고요. 고구마, 땅콩, 허브 소금, 고추장 이런 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저희가 주로 기획하는 것 자체가 해바람에서 나오는 것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그런 것들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나눔 해바람에서 나오는 거는 다 거의 이제 80% 정도가 프로그램도 활용하고 나눔으로 활용을 하는데 이렇게 푸드뱅크, 무료급식서, 광명회지 이런 데다 저희가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별도로 나왔는데 그렇게 상태가 좋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같이 하고 있는 선생님이 겉절이를 담아서 또 기부를 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시설과 무료급식소 해서 247.9kg을 기부를 했고요. 해바람 텃밭 이렇게 연간 방문을 하는데 올해 2024년 빼먹은 것도 누락된 것도 있지만 이렇게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자면 더 많은 시민들에게 도시 농업 체험 공간으로 이렇게 확대를 했는데 여기 가운데 여기 누구시지? 아시죠? 제가 서울에 여기 합동 워크숍에도 갔었는데요. 처음에 오늘도 첫 화면에 이게 뜨고 그날도 떴는데 이게 해바람 텃밭이라고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손 들고 하고 싶고 오늘도 하고 싶었는데 제가 그 다음 타자라서 이렇게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예산 같은 게 이제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2022년도에 여기 한로축제 그리고 다른 도시 농업인의 날 이런 행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예산이 깎여서 저희도 해바람에서 그런 걸 많이 못해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더 많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인 해바람 텃밭으로 많이 와주셨으면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다양하고 시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도 기획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해바람 텃밭 단독으로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례 발표를 이렇게 도시농업 공간 활용으로 저희 여기도 지금 빌려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1층에 식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유 부엌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활동과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해바람 텃밭이 되도록 또 더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공동체 정원과 일자리를 주제로 도시농업 꽃마당의 최정미 이사장님. 네,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려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적 협동조합 도시농업 꽃마당 이사장을 맡고 있는 최정미라고 합니다. 도시농업 꽃마당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활동한 지 지금 6년 차거든요. 그래서 6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저희들이 느꼈던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 관련된 부분으로 저희들이 공동체 커뮤니티 가든이라고 보통 저희들이 하는데요.
커뮤니티 가드를 제가 막 논문 막 찾아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나라마다 다 틀리고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그래도 저희들은 커뮤니티 가드 맞다. 저희들이 활동하고 있는 부분이 이 생각을 가지고 공동체 가드님과 일자리 그리고 저희들 여관이라고 하는 공간인데 이 공간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면 아마 저희들이 활동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어쩌면 도시농업에 대한 또 다른 또 모습을 좀 비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소셜 미션은 지역 공동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 공동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거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 저희들은 도시농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한 부분으로 해서 단체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저희들이 소셜 미션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농업이 뭐냐? 저는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단지 기술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공동체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는 부분이 가장 기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2017년도에 처음에 준비를 하고 2년 정도 준비를 해서 사회협동조합으로 갈 수 있을까 없을까라고 대한 저희들이 실험을 했었어요. 그리고 2년 정도 준비해서 사회협동조합 인정을 받고 작년에 저희들이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따로 사실은 사회협동조합이 어떻게 보면 지원이 별로 없잖아요.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데 이제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을 하고 나서는 지원을 좀 받으려고 했더니 그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거의 지원 없이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을 해서 위탁 운영 형태로 해서 좀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회협동조합을 협동조합이 되고 나서 가능했던 부분들은 인천시와 고용노동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신중년, 그러니까 만 50세 이상 되는데 경력형, 만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들을 원예 관련된 일자리를 만들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이 들어왔고 거기에 저희들이 사회협동조합이기 때문에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3년 동안 했었습니다. 오피스 가드는 한 8분, 실내 정원사 한 12분인가 3분, 도시 정원사도 한 14분 정도 3년 정도 했었는데 굉장히 좀 재밌었어요. 3년 이상 계시는 경력자들이 도시농업뿐만 아니라 다 오신 거죠. 한 달에 제가 볼 때는 한 200만 원 정도 받으시는 일자리, 200만 원 주 5일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굉장히 작은 조직인데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한 2억 5천 정도 되는 예산자체를 들여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보면 그 경험치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근데 3년 정도 해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이게 거의 반상반 일자리 정도만 저희 운영하는 기관한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3년 정도 하고 나서는 우리가 좀 더 재밌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더 이상 고용노동부에 저희들이 이 일자리 사업은 안 하고 저희들이 따로 뭔가 해보겠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서 가장 문제가 경력형 3년 이상 경력 있으신 분들을 모으려고 하니까 3년이 되니까 없으신 거예요. 경력 증명서를 내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하고 나서 이 부분을 경력을 키울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운이 좋게 부평구청장님하고 부평구청하고 한국폴리텍대학교가 부평에 있거든요. 그쪽이랑 그리고 같이 이게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평구에 있는 일자리 상축과에서 연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폴리텍대학교에서 240시간 교육을 하면 부평구청에서 일정 부분 사람을 홍보도 해주고 사람을 모을 수 있게 홍보도 해주고 그리고 일자리도 연결시켜주고 그러면 도시농업 꽃마당은 교육을 하는 거죠. 240시간이라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사실 저희들 240시간 교육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 지금 4년째 하고 있거든요. 이번 3월달에도 다시 또 상반기 24명, 하반기 24명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저희들이 이게 이제 부평 가든 플래너라고 하는 부분이 부평구에서 일자리로 만들었고 그래서 ESG로 실천하는 환경 일자리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지역에 10개의 정원, 10개의 정말 정원이 좀 필요한데 뭔가 꾸며져야 되는 곳들 그런 부분을 가든 플래너들이 직접 발굴하고 그리고 이제 부평구에서도 분명히 도와주시고 민과 그리고 저희들이 또 같이 해서 안에 주민자치위원이나 이분들을 계속 만나가면서 여기 같은 경우 동암역이 굉장히 쓰레기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많았었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들도 사실은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조교업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실행을 해볼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메리트였고 지금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실 이게 상생협력 일자리라고 하는 부분이 이번 연도는 없어져서 그러면 꾸며놨는데 이걸 어떻게 관리하지? 그게 사실은 사회공헌 일자리로 해서 한 달에 한 17,000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일자리. 그러면 내가 한 번 나갈 때마다 한 17,000원, 4시간 정도 해서 17,000원 받을 수 있는 일자리로 해서 여기 마을에 있는 주민이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한 4곳 정도를 따로 이제 저희들이 뭐 공모를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사회공헌 일자리로 해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진행을 현재 공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시스템이 다 돼 있는데 이걸 왜 안 하지? 그래서 공원녹지과에도 가보고 뭐 일자리 창출과에도 가보고 이렇게 저렇게 가봤는데 이 공무원들 입장에서 사실은 뭔가 일을 더 추구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기협동조합이나 비영리 기관이 사실은 해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대신 이게 공적인 공간이잖아요. 공적인 공간에 대한 부분은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가 다 관리하고 설치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어느 부분은 땅을 파주면 우리가 가서 심어주고 관리하는 거는 또 가든 플랜을 한다든지 뭔가 협의체계가 좀 필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처음에 여기 예를 들어 실정 이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민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의 주무관이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꾸며는 졌는데 꾸며지고 나서 막 이게 반응이 폭발적인 거예요. 여기 누가 이렇게 너무 좋다는 의견이 많고 그래서 홈페이지에다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부평 가든 플래너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민자치에서 거꾸로 가든 플래너한테 연락이 와서 컨설팅을 좀 해달라. 우리 여기도 좀 꾸며야 되는데 어떻게 꾸미면 좋은지 이렇게 한순간 사실은 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예를 좀 만들어내는 게 도시농업의 또 역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취미를 공공을 위한 일자리로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미 또 시스템이 돼 있다고 봐요. 활동하면서 느끼는 게. 그래서 저희들이 했던 건 10개의 정원을 꾸미고 대신 정원만 꾸미는 게 아니라 거기서 주민자치위원회나 그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연결해서 주민행사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해봤던 게 굉장히 좀 큰 사업이 아니었던가, 큰 일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농업 공마당이 좀 클 수 있었던 부분들은 사실 또 이렇게 굉장히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상가 앞에 있는 플랜트 박스 하는 거, 플랜트 박스만 설치만 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관리 가능합니까? 주인한테 사인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갔을 때 주인들이 그걸 통해서 이 플랜트 박스를 통해서 상인들하고 어떻게 관리하시는 분하고 같이 소통되는 부분들이 그 시스템을 좀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국폴리텍대학교 저희들이 크게 사실 야생화 정원, 식물이라는 게 밖에 있는 애들, 야생화 정원, 실내도 실내 정원, 그리고 요즘 뜨는 허브 정원, 그리고 나머지는 공동체 정원이라고 해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 활동에 대한 일들을 교육 프로그램을 넣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속 지금 4년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교육생이 나오고 활동하시는 분 계시는데 무슨 공간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운이 좋게 배분역 앞에 한 5년 정도 무상 임대해 주겠다. 도시농업 공마당에 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굳이 국고지원 받지 말고 우리가 우리 돈 내가지고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한 80평 정도 되는 공간에 빈집에서 저희들이 하우스를 하나 만들어 보고 각자 돈 얼마 내서 그냥 이렇게 재밌게 좀 그러니까 공모를 받는 것도 어떨 때는 정말 필요한데 그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이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허브 씨앗 나눔도 하고 모종 나눔도 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마을 학교 교육도 진행을 하고요. 가장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저희들은 요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본인이 한 달에 내가 교육비를 5만 원씩 내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이게 스터디 형태로 해서 그 돈은 그 안에 교육생들이 같이 합의해서 쓰는 부분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스터디를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계속 또 많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직의 가장 큰 기둥이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가든이 작년 사실 12월 달에 이게 1년 됐거든요. 꾸민 사진을 처음에 이랬어요. 여기가 빈집 벼져 있고 여기 조그만 창고 겸해서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됐었는데요. 저희들이 막 이사를 하고 직접 꾸미고 또 이제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막 안에 막 다 터지더라고요. 터지는 거 이게 막 얘기하기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직접 다
좀 거의 마을 가운데 역사가 있으면 마을 가운데 있는 조그만 공간이거든요. 그 공간에서 저희들이 눈을 치듯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막 다 바라보시는 거예요. 뭐 하는 공간이야? 너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주민들하고 같이 오게 돼서 활동도 하게 되고 또 저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좀 괜찮은 풀들이 사람들 경력 있으신 분들이 모이다 보니까 힐링 아트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서 생태 수업을 하시는 대표님이 저희랑 업무협약을 맺어서 같이 여기 있는 강사들도 같이 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업무협약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계속 스터디 형태도 저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환경운동연합이나 이쪽에서도 하우스나 겨울에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공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시면 오셔가지고 같이 뭐 씨앗을 분류를 한다든지 이런 작업도 같이 하고 있고요. 아까 해발 텃밭은 큰 낙엽이었잖아요. 저희들은 되게 조그맣게 한 10평 정도 되는데 낙엽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나무판을 사서 나무 무늬로 해서 저 보시면 저쪽이 나무 모양으로 나뭇잎 모양 한 장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허브를 직접 키우고 활용하고 하는 부분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을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게 리폼맘스라고 해서 환경 관련된 단체 대표님들도 오셔가지고 같이 봐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청바지 리폼데이 이런 것도 이 공간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고 저희들이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주민들하고 같이 이제 명이나무를 끊어서 같이 이것저것 만들어 보는 것도 저희들 해보고요. 좀 가장 있으면서 여가적인 공간이 가장 좀 의미있게 나갔던 부분은 바로 앞집에 계신 할머니가 어느 순간 문을 딱 열고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정원을 꾸미고 있는데 이거 한번 볼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지요 라고 딱 가는데 이게 할머니 정원이에요. 할머니 마당에 있는 조그만 정원인데 여기를 이제 꽃잔디가 있고 이쪽을 돌과 이끼로 해서 십자가 모양으로 해서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보시면서 이제 할머니가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마음을 열어놓는 공간이 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게 커뮤니티 가든에 대한 좀 의미가 훨씬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청천이 이동해서 우리 마을에 조그맣게 이렇게 문제가 있는 공간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그맣게 꾸미려고 하는데 조경업체에서는 말이 안 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꽃마당에 조금만 더 해주면 좋겠다. 가지치기 하는 방법. 그리고 여기 어떻게 꾸몄으면 좋겠는지 주민들하고 하면 주민들이 관리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컨텐츠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동장님이. 예산이 300만 원, 4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전체 다 7개가 8개 꾸미는데 좋습니다. 할게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을 하고 아마 내년에 되면 여기를 제가 볼 때는 사회공헌 일자리를 연결해서 주민들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금 만들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렇게 기획 자체가 마을에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들어오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고 그래서 수요일마다 시간을 정해두고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만들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수요 허브 점터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호주에서 이제 도시농업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이 막 이게 조깅하다 들어오셔가지고 자주도 놀러 오시더라고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은 공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사실 요즘 많이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힐링 아트라고 이게 청년 사업가이신데 이게 심리 상담 같은 게 심리 교육 같은 경우를 원예랑 같이 연결하고 싶다라고 우리랑 업무 협약을 하고 싶다. 우리가 지금 업무 협약을 맺는다고 해서 크게 매출이 일어나고 이렇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런 변화 자체를 저희들이 받아들이면서 천천히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또 커뮤니티 가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허브 드로잉 같은 경우는 드로잉 작가세요. 작가신데 내가 와서 그냥 해줄게. 몇 명 모아봐봐. 그러면 해가지고 허브 관련해서 너희들 키우고 있는 거 챕터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한번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정말 이게 다양하게 현재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활동을 지금 6년차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좀 사고의 확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많이 봤거든요. 저 또한 인천 도시농업 네트워크에서 도시농업 관리사들을
하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처음 시작했던 부분은 너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파일을 키워야 된다. 파일을 키우기 위한 방법으로 이론적으로 해보자라는 생각이 사실은 처음 우선이었거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생태협동조합의 김진덕 이사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전국 도시로 시민협의 대표를 8년 하다가 이제 홀가분하게 이렇게 물려주시고 근데 이제 그렇게 다 했는데 이제 실제로는 제가 어디에 소속돼서 어떻게 활동하는지는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아, 전국협의 대표구나 이런 거가 있어서. 그래서 오늘 기회가 돼서 생태협 협동조합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뭐 간단하게 할게요. 저희는 이제 2015년도에 법인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2020년도에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아서 사회적 기업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을 통해서 그 생태복지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하자는 목표를 갖고 하고 있고, 그리고 미션으로는 이제 도시농업의 대표적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을 하자. 그리고 저희의 전문 분야인 영유아 텃밭 교육 전문기관으로 나가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미션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프라도 구축하고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하는데, 이제 중요하게 하는 거는 생태 텃밭 교실이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생태 감수성, 생명 존중, 바른 먹거리, 공동체 문화를 하는데 그런 교육을 하는데, 생태 텃밭 교실은 보통 이제 3월달부터 시작해서 12월 초 뭐 이 정도까지 해서 쭉 이제 월 2회 정도로 해서 연중으로 진행되는 그런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태 텃밭 교실에 참여하는 기관 수가 이거는 작년 말 기준이에요. 76개소고 22년도에 72개소였어요. 그 다음에 23년도에는 14개. 그때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그때 엄청 타격을 입죠. 코로나. 그 전에도 한 70개 정도였는데 꾸준히 70개소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올해는 90개소로 또 늘었어요. 교육 인원은 2,982명. 그러니까 개소수가 늘어났는데도 이제 줄어드는 거는 원화수가 지금 계속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업 기간 수는 늘어도 아이들 참여 숫자는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한 3,400명 정도의 아이들을 연중으로 교육하고 있는 게 저희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13명 정도의 텃밭 강사분들이 이제 활동을 하시고, 연간 교육 매출은 한 1억 2천 정도? 그 정도의 이제 교육 매출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병텃밭 조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병텃밭은 이제 나무틀로 된 이런 것은 인공 지반이라든가 자연 지반을 이제 틀 같은 형태로 해서 이제 하는 거고요. 작년에는 총 이렇게 1,049제곱미터의 텃밭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런 텃밭 유형이 이런 것들 학교에도 만들고 뭐 이제 옥상에도 하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부천시에 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학교 텃밭도 예쁘게 만들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9월 초등학교에 다빈치 터널하고 키울 가든하고 해서 이제 자원순환과 녹색 커튼 같은 거 다 이제 연결시켜서 프로그램. 이거는 이제 작년에 했던 건데 효성고등학교의 분해정원이라고 해서 이제 요 앞에 있는 건 지렁이 상자예요. 지렁이를 키우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넣고, 요 뒤쪽에 있는 것도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넣어서 퇴비를 만들면은 퇴비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며드는 방식의 키울 가든의 그 원리를 적용해서 한 건데, 여기에 이제 환경 동아리 아이들이 같이 이제 요거 만들 때도 같이 만들고, 이제 지금 동아리 활동하고 연계시켜서 활동하고 있는 점. 뭐 이런 저희 해바람 텃밭도 같이 만들어봤고요.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와 이런 걸 갖고 디자인해서 텃밭을 이렇게 만드는 것들 뒤로도 하고 있고요. 논도 만듭니다. 학교에다가
논의는 아이들에게 어떤 습지 교육이라든가 생태 교육이라든가 먹거리 교육하고 상당히 연결돼 있어서 여기는 사이리얼 초등학교 논 만드는 과정들을 이렇게 하고 나면 이렇게 논이 만들어져요. 작은 논이지만 요 안에서 이제 뭐 모내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텃밭을 만드는 사업들을 이제 저희가 하고 있고 교육과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안차석 사무관님도 오셔갖고 마무리하는 제안을 숙제를 하나 또 던지려고 그랬잖아요. 지금 도시농업을 활용한 교육활동에 대한 성과지표가 좀 보완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 이제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기관과 참여자 수는 해마다 계속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법 개정에 말씀하셨지만 도시농업법 8조에 도시농업의 유형에 따라서 이거를 이제 몇 명이 참가하는지 이제 통계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통계에는 사실 어린이집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게 이제 그 면적 기준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기관들은 많은데 카운트되는 이제 그 인원은 적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해마다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제 정부 통계를 보면 이상하게 인원도 줄고 뭐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런 거를 약간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도시농업의 실질적인 성장이라든가 확산을 정확한 지표라든가 이런 걸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합법 텃밭 지원 조례가 인천에는 다행히 있어서 잘 활용되는 것 같고, 네, 이거 합법 텃밭 지원 조례가 다른 시도에도 다 만들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 이제 그 유보 통합해갖고 교육청으로 다 이제 통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학교 텃밭 지원 조례가 단순히 초등학교부터가 아니라 이제 그런 영유아까지도 같이 포함시킬 수 있는 걸로 해서 좀 약간 학교 텃밭 지원 조례도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시농업 관련 사회적 기업 경제 조직의 협업 체계도 구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이게 도시농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성과적으로 이뤄내고 있는 데는 이런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이제 여가들도 되게 이제 여가들한테 꽃마정도 이제 되게 열심히 하지만은 실질적인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회복 구조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도시농업 사회적 경제 조직끼리의 어떤 연대라든가 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인천만 하기에는 너무 좁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약간 규모를 키워서 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 이제 상호 정보 교류도 하고 그 다음에 농진청의 R&D 사업에 대해 했던 성과가 기술 이전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이제 간접 지원하는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ESG 경영 연계를 통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활동들을 이제 그 개별 단체들이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거를 이제 네트워크의 장을 열어서 사회 경제 조직 뭐 전국대회라든가 그런 조금씩 시도해보면 좋지 않을까. 전국대회가 아니라 워크숍이라든가 토론회 같은 거 이렇게 하면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 사례 발표는 공명 텃밭에서 시민활동에 대해서 부평도시농업 네트워크의 유형훈 대표님 먼저 주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부평구에서 좀 놀고 있는데요. 부평구에는 이제 화면에 보시다시피 가롤샘에 이제 갈산그린공원 있는 쪽에 가롤샘 텃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영공원 안에 부영텃밭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청천동에 이제 청천텃밭이라고 이렇게 크게 이제 세 군데에서 공영텃밭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1:1 관련이 있는 곳은 가롤샘 텃밭과 이제 그 부영 텃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간상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부영 공원 내에 있는 부영 텃밭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노는지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롤샘 텃밭은 203구자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10구자 정도는 단체 텃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5명의 공동체를 구성하면은 약 10평의 텃밭들을 분양하고 그 외에는 이제 한 2평 정도 시민들한테 개인 분양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가 이제 부영 텃밭이죠. 전에 미군 부대였죠. 그래서 미군분이 나가고 여기를 이제 공영 텃밭으로 조성을 했는데 단체 텃밭이 한 20구자 있고 나머지 429자는 이제 시민들한테 분양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부평구 안에 한 가족이 또는
공동체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인원을 따지면은 한 2,000명, 3,000명 정도는 구민들이 이 안에서 매일 논다는 얘기죠. 그럼 그 안에 놀고 있는 시민들은 뭐를 할까? 상당히 궁금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민간 단체에서 조직돼서 운영하는 곳은 이런 단체 주관의 활동을 하는데 이 공영 텃밭은 주체가 관이고 관의 공무원 수는 얼마 되지 않는데 시민들은 과연 뭐를 할까? 이런 내용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구의 예산으로 세우고 이제 부평도시농업 네트워크 또 시민단체들한테 이제 교육을 주면은 그분들이 이제 교육을 진행하는데 8개 가정에 이제 교육이 연간 운영되고 있고요. 뭐 이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들이 있는데 저희 단체에서는 네모친 부분 5번부터 이제 8번까지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근데 이게 1년마다 이 시민들이 바뀌잖아요. 학생들이 바뀐다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6년 동안 강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반성되는 거는 도대체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그렇게 떠들어댔는데 만나는 사람은 매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도시농업 행사도 이제 구청에서 연간 3~4회를 합니다. 그래서 봄부터 가을까지 농업인의 날까지 행사를 하는데 농업인의 날은 이제 도시농업과 관련이 없으니까 시민들의 이제 참여가 저조하죠. 그래서 크게 3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단체한테 2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주고 부스 운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민단체, 도시농업 시민단체들이 참여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노는 뭐 나눔도 하고 체험도 하고 이제 이런 행사를 하고 또 이제 청장님 모시고 기념 행사도 하는데 4월 11일 날 도시농업의 날인데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도시농업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평구에서 도시농업의 행사를 빠짐없이 하는 곳은 부평구다. 그래서 다른 구들도 내년에는 저 4월 11일 날 전후로 해서 좀 행사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기술센터가 하셔야 돼. 농업기술센터가. 그래서 우리 시민단체가 내년 4월 11일은 농업기술센터 가서 함께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산도 좀 많이 세우시고. 근데 5월이 되면은 모내기를 하죠. 그래서 가로잼 텃밭에서 이제 모내기를 하는데 이 사진이 재밌죠? 이제 그 물을 심기 위해서 흙을 이렇게 골라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깔판으로 이렇게 이제 넉가래로 미는데 애들을 이렇게 올라타서 썰매를 타는 거예요. 그럼 가족들하고 이제 재미나게 노는 행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체들이 많이 참여했죠? 그래서 한번 행사를 하면 한 300명 정도가 모입니다. 그리고 요걸 이제 모를 심었으니까 벼를 베고 또 이제 옛날 근대 시대의 농기구 왕왕기라고 그러나요? 와룡기라고 그러나 이제 그런 거로 타작도 하고 이런 체험들을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시민단체들이 부스를 차리고 시민들한테 이제 서비스를 또 제공해드리고 이래서 행정이 실천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약간의 예산을 세우면 이제 단체들이 에너지를 투입해서 시민들을 즐겁게 하는 이제 누리들이 이 안에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이런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만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 시민들은 국가 예산, 지방 예산의 보조를 받아서 서비스를 받는 혜택이 있으니까 그 혜택을 받은 시민들이 교육을 받지 않는 일반 시민들한테 뭔가 서비스를 해드려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차원에서 모종을 길러서 봄, 가을로 무상 나눔을 해주는데 요거는 가을에 이제 토종배추 모종 나눔을 한 거죠. 9억 배추, 청광배추, 151배추 뭐 이런 거. 그래서 한 6,000포기 정도 길러서 1인당 20포기 정도 이렇게 나눔을 해줬습니다. 줄 서서 엄청 줄 서서 기다려요. 그럼 이제 교육생들이 모종을 하나씩 뽑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모파는 보존이 되니까 다음 연도에 또 재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행정은 빠지고 공영 텃밭 안에서 도시농업 시민단체와 이제 불특정 시민들이 함께 어울려서 이제 그 영화 상영도 했죠. 그래서 이제 인천도시농업 네트워크에서 예산 투자를 좀 하셔서 주민들과 함께 축제도 좀 이렇게 한 2개년에 걸쳐서 열어보고 또 이제 4월 달이 뭐 지구의 날인가 그래요. 근데 이제
부영 텃밭이 미군 부대였고 그 텃밭 안에 토질이 이제 그 오염됐잖아요. 근데 해바라기가 오염된 토양을 살리는 뭐 그런 게 있어서 이제 교육용으로 불특정 시민과 함께 해바라기 심기 뭐 이런 행사도 몇 년 동안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일회성이잖아요. 여기 있는 시민들은 행사가 끝나면 다 어디 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성이 없다. 이제 이런 반성을 계속 했죠. 그래서 이제 공모사업을 따가지고 이렇게 불특정 시민들과 함께 도시농업 행사도 좀 같이 하고 그랬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공허한 거예요. 메아리가 이제 안 오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공영 텃밭의 큰 문제는 도난이죠. 이 작물들을 누군가가 가져가고 거기에서 우라통이 터지고 분노를 느끼고 카톡방 안에서 욕을 하고 이제 이런 게 생겨요. 그래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분양받은 시민들이 잉여 작물을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아무나 좀 가져가라.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단체에서 뭐 이런 것도 해봤는데 이 역시 뭐 좀 공허하죠. 네, 공허하죠. 뒷받침이 안 되니까. 네, 뒷받침이 안 되니까 이제 공허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단체가 좀 나서서 공영 텃밭에서 만난 사람과 관계를 1대1로 갖자. 그래서 모토를 텃밭은 가정이다. 우리가 야외의 노지 텃밭의 개념을 버리고 1대1의 만남, 가정과 가정의 만남을 시도를 해서 이렇게 이제 음식도 좀 먹고 작물도 나눔하면서 정기적인 모임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화를 수료한 시민들이 너무 공허한 거예요. 끝나면 또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공영 텃밭 안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해가 들어오는 숲 안에를 좀 이제 경작을 할 수 있게끔 톳을 만들어서 교육이 끝나고 그분들이 이제 와서 매주 일요일 날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한 20명 정도가. 그래서 교육이 끝나도 만남이 지속될 수 있게끔 하고 도시락을 싸갖고 먹으니까 이제 더 친숙하고 텃밭이 끝나는 날 모여서 이제 뭐 파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누가 돌아가시면은 아이고 어떠냐 아무도 전하고 또 젊은 이제 부부가 자녀를 낳으면 또 이제 선물도 좀 주고 해서 어른이 이 아랫사람들을 돌보고 아랫사람들은 윗분을 공경하는 이런 동네의 문화가 이제 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만족감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났는데 결국은 뭐 매년 지속되지 않으니까 저분들 교육받은 시민들을 우리 단체에 이제 영입을 좀 했어요. 잘 설명을 드려서 우리 도시농업 단체에 가입을 해라. 그러면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이제 조그만 밭을 얻어서 한 100평 정도 장목반을 만들어서 토종으로다가 이제 농사를 1년 동안 져서요. 한 달에 한두 번씩 해서 1년 동안 한 20번 정도 만난 것 같아요. 그럼 20번의 밥을 먹었죠? 농사를 20번 짓고. 이거 엄청 친해지는 거죠. 뭐 언니가 되고 누나가 되고 오빠가 되고 이제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됐고요. 텃밭에서는 작으니까 풍부하게 먹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큰 밭이니까 고구마, 토란, 옥수수, 그 다음에 뭐 이제 그런 거를 심었어요. 그러니까 풍부하게 먹죠. 그래서 이제 자급에 대한 개념들, 도시 텃밭에서 시민들이 자급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공해 준 거고, 여기에서 이제 그렇게 충분히 먹을 수 있으니까 내년에도 좀 같이 하자. 이제 이런 연관성들이 좀 생겼습니다. 들깨 이제 털어서, 토종 신들깨인데요. 털어서 한 2kg씩 나눠 가졌어요. 그래서 커피에서 뭐 나물 반찬으로도 좀 먹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또 밥도 먹고요. 장업관들.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은 끝났는데 이제 내년에 이런 거 하는 거죠. 도시에서 농사로 함께 살기, 또 씨알이 되는 텃밭을 이제 하자 이렇게 해서 내년에도 뭔가 공영 텃밭에서 시작한 시민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소소한 고구마 축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인천 도시농업 네트워크의 정강희 교육팀장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 도시농업 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육팀장 정강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소소한 고구마 축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만수마을 이웃텃밭에서 진행이 된 건데 여기도 다 참여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참여 못하신 분들은 내년에 꼭 참여를 하셔서
어떤 건지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는데 자료집을 찾아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요걸로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시작이었습니다. 첫 시작은 2022년 12월 1일에 시작이 됐고요. 이 고민은 마을이 가꾸고 마을이 지키는 그런 생태 공간에서 아이들과 교류하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이 됐고요. 우리 인천에서 최근에 가장 작은 학교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장수초등학교라고 작은 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 옆에 저희가 또 농사를 짓는 텃밭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장수초등학교에서는 학교 안에서 화단에서 열심히 농사를 짓는 학교였어요. 그런데 그 생태적인 환경으로까지 생태계를 형성하거나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학교 텃밭 환경이 있었고요. 마을 사람들이 가꾸고 지키는 텃밭 공간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가까이서 와가지고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와 어른과 어른이 이어지는 마을 공간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학교 그리고 학부모 지역사회 활동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필요한 부분이 있었어요. 만수 마을 텃밭은 이미 경작하고 있는 구성원분들이 계셨는데 그 구성원분들이 아이들과 마을이 텃밭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열린 텃밭 운영에 대해서 다 모두 동의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로 프로그램으로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모두 합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만수 마을 텃밭이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가 된 게 23년입니다. 23년 봄에 이렇게 13개 기관, 단체, 작은 기관들이에요.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옆에서 지나가면서 만날 수 있는 어른들이었고요. 13개 기관이 참여를 해서 이렇게 저기 위에는 복지관 정원사 어르신들, 어른분들과 지역 사람들과 아이들이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은 흔치 않았던 것 같아요.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정원을 가꾸고 이런 활동을 하셨었는데 이제 마을 텃밭에 참여를 하기 시작하셨고 13개 기관이 모여가지고 아이들을 위한 텃밭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생태 텃밭 프로그램을 3, 4학년이 모여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걸어서 5분 거리. 그래서 걸어서 산책하다 나서 마을 활동가, 마을에서 교육하시는 활동가 분들과 마을 학부모 그리고 분들과 함께 2시간씩 이렇게 활동을 시작했고요. 그 활동이 계속 이어져가지고 23년에 첫 고구마 축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것은 그 13개 기관 사람들과 또 아이들과 어르신 모두 참여를 해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요. 이 시간에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았고 누구도 준비를 하느라 힘들지 않았고 다 같이 준비하고 다 같이 즐기고 아이들도 와가지고 편안하게 놀 수 있는 텃밭이란 공간이 그런 공간이잖아요. 이렇게 23년 고구마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고구마 축제를 하고 나니까 좀 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광장이 있어야겠다. 텃밭 공간의 조율이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이게 전체 텃밭인데 전체 텃밭 중에서 이만큼을 광장으로 구성을 했어요. 농사 짓는 분들 아시죠? 이만큼을 농사 안 짓고 내버려 두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함께 정비를 해가지고 광장이 넓게 만들어졌습니다. 벤치도 예쁘게 됐죠. 공간이 이제는 좀 더 마을이 모이기 좋은 공간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4년 올해는 장수초 3개 학년 생태텃밭 프로그램을 8시간씩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신혼제를 진행을 했고 전환마을 선언도 그 텃밭에서 했고요. 전환마을 선언 때 그 신혼제 때 3월에 감자를 심고 6월에 감자를 캐는 감자축제를 진행했고요. 감자축제 때 고구마를 심고 또 고구마 캘 때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공간이 이렇게 축제 때만 만나는 공간이 아니라 소소하게 텃밭 모임을 하고 구성원들이 또 마을 사람들이 만수동 사람들이 모여서 소소한 팜파티도 하고 나들이도 하고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기도 하는 그런 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공간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13개 기관이 뭔가를 함께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든 기관들이 너무 즐겁게 참여를 하고 내가 내 텃밭이고 내 아이들이고 내 마을이다 라는 마음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고요. 다음에 어른과 아이와 이웃이 이 텃밭 공간을 통해서 연결이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서 제일 따뜻한 걸 느꼈던 것 같아요. 텃밭에 온 모든
안전했고 텃밭에 온 모든 사람들은 걱정이 없이 그 공간과 시간을 즐길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을 함께 돌봤어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지금은 만수동에서 아이들이 장수초등학교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고구마 축제에서 본 어른, 텃밭 생태 수업에서 본 어른, 이제 마을 어른들이랑 연결이 되기 시작했어요. 마을 어른들도 이제 만수동의 아이들이 작은 학교라 아이들도 적긴 하지만 낯익은 아이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같이 돌보는 그런 그 연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축제 예산이 어느 정도 될까요? 고구마 축제. 저렇게 170명 정도가 모여서 왔다 갔다 하고 시간을 즐기고 하는데 예산이 정말 적게 들었어요.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즐기는 것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한 5, 60만 원 예산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건강한 먹거리를 나누는 현장이에요. 그리고 이곳은 누구든 오면 이렇게 반겨주는 곳이었어요. 텃밭이라는 공간이 지키는 사람이 있던 없든 이 공간이 나를 반겨주는구나 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었고요. 축제를 통해서 또 이렇게 연대를 통해서 그 13개 기간 이렇게 이어진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든 반가운 그렇게 환대를 받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텃밭 안에서 올해 처음으로 축제 때 일회용을 아예 뺐어요. 일회용도 빼고 일회용을 안 쓰면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 가야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릇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취지를 안내를 참여자분들에게 다 했죠. 그랬는데 정말 모든 그릇이 다 챙겨 오셔가지고 일회용 그릇을 사용하지 않고도 식사도 가능했고 모든 정리가 가능했습니다. 그런 걸 고민하게 된 것 같아요. 에너지를 덜 쓰는 저렇게 로켓 스토브 그리고 농기구도 고쳐 쓰자. 우리 함께 고쳐보자 라는 거. 그리고 전시 하나도 자연물을 이용하고 다시 자연으로 돌려줄 수 있는 것. 내가 먹은 것을 쓰레기를 남기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전환할 수 있을까.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작은 실천부터 이루어지는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 자체가 너무 생태적으로 농사짓는 곳이어서 약간 산만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찾아내는 다양한 생명들과 그리고 전통적으로 농사를 짓는 그리고 먹거리가 어떤 게 건강한 먹거리인지 아이들이 와서 체험을 그 생태 프로그램이 와서 고구마 캐가고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었어요. 살피고 어떤 생물들이 사는지 도마뱀은 왜 여기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그런 것을 살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농사는 이렇게 왜 짓는지 그것이 이어질 수 있는 전통적인 것과 건강한 먹거리까지 또 환경적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저기는 토종씨앗도 이번에 나눔이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따뜻한 온기가 있는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텃밭 공간이 그 축제의 순간순간이 수업을 했던 아이들과 만났던 그 시간이 너무나 따뜻해서 아이들은 더 하고 싶고 더 오고 싶고 어른들도 더 함께 연결되고 싶고 나누고 싶었던 공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5년들도 준비를 하게 되겠죠. 처음 22년에 시작을 할 때는 이걸 어떻게 하지라는 부담감이 너무 컸었는데 25년을 준비하는 지난 한 3주 전에 있었던 회의 안에서는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중심에 한번 서보자. 텃밭의 그 공간 안에 만수마을 텃밭 안에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걸 찾아보고 우리 아이들이 한번 해보자 라는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스터가드나 인천지회에서의 활동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 건데요. 마스터가드나 인천지회의 양경희 회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마스터가드협회 인천지회 회장 양경입니다. 네. 장시간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자리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네. 저희 한국마스터가드협회는요. 2017년도에 지금 창립을 해서 오늘날까지 이르렀습니다. 현재 인증회원은 77명이고 올해 신입 인턴 회원이 10명으로서 8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시다시피 작년 한 해 동안 봉사시간이 어마무시하게 많죠. 1839시간. 보수교육이라는 우리는 이 정기적인 봉사와 꼭
보수교육이 들어가는데 보수교육 역시 마찬가지로 77명의 회원이 지금 1399시간을 다들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스터 가드너는 다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국 마스터 가드너 협회 이전에 마스터 가드너는요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1973년부터 시작을 해서 한국에는 2011년도에 제주도에서 창립을 해서 인천지회는 2017년 3월에 창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르렀고요. 지금 마스터 가드너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식물과 사람과 지역사회를 통틀어서 농업을 매개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마스터 가드너입니다. 그래서 마스터 가드너들이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도시농업에 관련된 활동을 다 합니다. 그런데 어떤 활동을 하느냐, 주로 전문가답게 교육을 하는데 우리가 봉사 단체이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가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그런 봉사가 아니고 교육을 병행한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우리의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배워가는 걸 통해서 우리가 빠져도 자기네들끼리 지속적으로 그 정원을 활동하고 도시농업을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자가 바로 마스터 가드너입니다. 마스터 가드너의 영역 기관을 보면 맨 위에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시작해서 각 도의 농업기술원, 시군부의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마스터 가드너들이 육성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스터 가드너는요 조금 인증 절차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8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고 1년간의 인턴 과정이라는 약간의 그 시험적인 무대가 있는데 그 시험적인 무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 회원들이 서로 독려해주고 옆에서 보듬어주기 때문에 그 50시간의 봉사시간과 10시간의 교육시간의 인턴 과정을 다들 무사히 마칩니다. 올 신입회원 지금 인턴 10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 50시간, 60시간, 70시간씩 봉사 활동을 다 마쳤고요. 교육도 역시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턴 과정을 마치면 인증시간이 이제 우리는 계속 활동을 하는데 멈추지 않아요. 인증하기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10시간 또 교육시간과 봉사시간이 필요로 하는데 모두 아까도 봉사와 교육시간을 보셨듯이 다들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 수요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을 주로 어떻게 하느냐, 도시농업 관련임을 다 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도시농업 관련 교육 워크샵 세미나 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각 행사를 하잖아요. 도시농업 관련 행사를 했을 때 그 행사처에서 나눔과 체험을 할 때 항상 저희는 나눔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천지회의 활동 사례를 잠깐 보시면 2017년도에 저희 인천지회가 참가를 해서 계속 그 행정복지센터나 아니면은 복지관 아니면 장애인 센터 이런 데 가서 계속 봉사를 해오다가 2021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받아가지고 이런 부지를 마련했어요. 200평 납치된 부지를 마련해서 외부에 있는 틀바, 노지형, 온실 그 다음에 그 안에 교육장까지 마련을 해서 21년부터 지금까지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마스터 가드너의 가장 큰 슬로건이 뭐냐면 심고 가꾸고 나누고입니다. 근데 모든 저희가 체험 행사에 가서 나눔은 꼭 꽃나눔을 같이 하는데 꽃나눔의 기본은요 하루아침에 준비돼서 나가는 건 아니고 기본이 한 4개월에서 5개월을 준비합니다. 씨앗 파종부터 시작해서 삽목을 길러서 우리가 4개월, 5개월 동안 가꾼 거를 나눔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눔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심고 가꾸고는 안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노동이 아닌 그 가운데서도 배움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들의 전 회원의 자격증화 비롯해서 전 회원의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항상 거기에서는 리더자나 아니면 강사님들이 솔선수범을 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배워주는 나의 배움을 나의 지식을 나눠주는 그런 곳까지 같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지에서 주로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농사를 지어서 나눔은 기본이고 나중에는 겨울에는 농작물 배추 무해서 김장 나눔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교육이 10시간 그러니까 1년에 10시간 해마다 인증시간이 필요한데 그
교육은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도시농업 관련 인증 거기 새농업의 교육을 비롯해서 우리 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정기적인 보수교육뿐만 아니고 다른 타 단체에서 도시농업 관련 그 교육은 다 보수교육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다양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수교육으로 받아서 강사님들이 서로 우리 회원님들이 전 회원의 아까 자격증화 얘기했잖아요. 전 회원의 지금 강사화도 저희가 계속 노력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회원들이 가면 갈수록 역량 강화를 계속 하기 때문에 좀 탄탄한 강사단을 갖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으로 우리가 이제 주로 꽃나눔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장굴에서부터 시작해서 꽃나눔은요 각 뭐 지역별로도 하고 체험 부스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뭐 삼계꽃밭 작년 23년도에 이거는 삼계꽃밭 할 때 우리가 전시 부스를 했었는데 이 전시 부스 역시 마찬가지로 회원님들이 창의력으로 뭔가 디자인을 하고 여기 나와 있는 식물마저도 3-4개월 길러서 내보내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제 모든 이런 전시 부스를 같이 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오타가 났네요. 도시농업인이 아닌 도시농업의 날 행사를 비롯하여 아까 유영민 대표님이 발표해 주신 것처럼 부평구나 아니면은 대학교 쪽에서 이런 행사를 할 때 저희 항상 부스에 같이 참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체험 부스 및 꽃나눔을 할 때 항상 우리가 그 과정들을 같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배움의 과정들이 항상 회원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배가 된다는 거. 그리고 정기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아까 수직 정원 얘기하셨죠? 여기는 시청 안에 있는 복도에 있는 수직 정원인데요. 저희가 지금 올해 3년차, 4년차 지금 그걸 계속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설은 농업기술이 다 해주셨지만 이게 정기적으로 가서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물론 자원봉사죠. 자원봉사인데 그냥 가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식물에 자라나는 과정, 병해충이 어떤 게 있으면 병해충 방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도 봉사이지만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전문적인 우리 또 그 후배님들한테 계속 배움을 뭐라 그러지? 기부하는 그런 형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부평구청에서 운영하는 건데 가롤센터바에서 계속 매해마다 이것도 지금 한 4년째 저희가 어린이 체험 수학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체험 강사님 정기적으로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원도심 마을 정원인데요. 22년부터 시작해서 22, 23, 24년 올해 3년차 저희가 지금 계속 마을 정원을 조성하는데 강사님 파견하고 여기 강사님들 파견되는 강사님들은 저희가 정말 역량 강화가 계속 해마다 하기 때문에 탄탄한 강사님들이 계속 배출이 되고 있고 작년에 이런 철길 공원을 3개 단체에서 사실은 같이 공동으로 했습니다. 마스터 가드너도 여기에 참여를 해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상 마스터 가드너의 인천지의 활동을 마치고